대한민국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저는 보거든요. 한 70%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도 엔비디아가 반도체 업체 중에서는 최고잖아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번엔 주식시장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 현재 한국이랑 미국 증시, 상무님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현재 LS증권에 계시죠? 예, LS증권에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되는 게 글로벌 시각에서 한국 주식도 봐야 됩니다. 한국 경제가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정도뿐이 안 됩니다. 2%. 나머지 98%가 세계 경제 아닙니까? 그 98% 중에서 미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25%예요. 그러니까 어째 보시면 지금 국내 젊은 분들도 지금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보다 미국 주식 투자하는 분이 훨씬 많으시죠. 지금 미국도 최고점을 갔다가 지금 스태그넌트 하면서 경기 침체로 갈 거냐 또는 추가 상승으로 갈 거냐 지금 기로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대한민국 경제를 보면 저도 잘 됐으면 좋은데 지금 안 좋은 시그널들이 굉장히 나타나요. 예를 들자면 작년에 뭐 미국 투자 포함해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법인세를 못 냈잖아요. 그리고 올해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세 쇼티지 났는 게 대한민국 내에서 지금 10조인가 11조가 지금 세금이 안 거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20년 국채가 지금 안 팔려요. 증권사에서 여러 가지 절세 효과 해가지고 홍보를 해도 20년 국채가 안 팔리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도 지금 스태그넌트하고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저는 보거든요. 특히 내년에 뭐 한국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리는데 정말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지금 더 잘 아시겠지만 여기 훌륭한 분들 많이 하고 지식은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데 삼성전자가 투자 시기를 놓쳤잖아요. 오늘도 뭐 최저점을 6만 원대로 뭐 지금 되고 있어가 좀 마음이 지금 6만 원인가요? 예, 6만 원대로 지금 다시 내려앉았잖아요. 어차피 반도체는 더 잘 아시겠지만 그 투자를 놓쳐버리면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새로운 또 기술로 해가지고 새로운 투자를 해야지만 TSMC나 따라잡을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64,900원이네. 얼마 전만 해도 88,800원. 그렇죠. 그때 어느 증권사에서 12만 원 간다는 목표 주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증권회사 다니지만 증권회사 리포트 보고 들어가신 분은 항상 상투를 잡는다고 기막히게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투를 잡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미국 주가, 한국 주가 아무도 몰라요. 저는 좀 솔직한 게 트레이드 마크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 70%는 캐시아웃을 하고 달러든 원화든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괜히 상황에 맞게 예측 배팅은 좀 하지 마시라. 올라가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자, 지금 시장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뭐 AI, 뭐 반도체 랠리에 대한 그 우려도 있지만 경기 침체 공포감도 있잖아요. 예. 요거 어떻게 보시는지랑 경기 침체, 뭐 경제위기 온다고 볼 수 있는 신호나 징후 같은 거 있나요? 사실은 뭐 이런 거를 보면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런데 그런 징후를 통해 가지고 경기 침체를 예측하면 그게 경기 침체가 아니거든요. 시장에는 다 반영돼 있어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보는데 저는 뭐 무슨 지표 이런 거보다 손에 잡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유가 같은 거. 유가가 지금 한 80불, 배럴당 80불 갔다가 지금 60불대로 다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온다는 시그널이 있고 구리 가격, 산업재로 쓰는 구리 가격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경제가 화랑보다는 침체로 올 가능성이 그 원자재나 실물 자산 통해 가지고 저는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무님 경기 침체가 온다고 보는 입장이신 것 같네요. 워낙 뭐 쉬지 않고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이 전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었잖아요. 워낙 쉬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쉬다가 다시 달리지 않겠어요? 그걸 침체라 볼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조금 둔화 정도 볼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기 침체 없이 개인의 자산 관리 대처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금 한 70% 정도를 지켜라. 예.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제 그거 지키신 분들은 지금 기다리면 될 텐데 지금 놓쳤어요. 예. 지금 이 상황에서 또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이미 조금 놓쳤으니까 좀 기다려야 되나요, 그냥? 마이너스 15% 정도까지는 손절매 구간 아닌가요? 뭐 우리 고객 실명은 안 밝히고 얘기를 드리는데 그 지난주에 한 두 분을 봤어요. 하이네월스 인디비주얼 거액 자산가들 한 10억 이상 주식 국내 주식을 하시는 분들 보니까 종전에 뭐 우리나라 대표주들 다 투자했죠. 삼성전자 포함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마이너스 25%가 기본이거든요.
마이너스 25%가 기본인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마이너스 25%인데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보다 내릴 가능성이 있으면 제가 이거 팔아가지고 뭐 하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저도 힘들잖아요. 제 예측이 틀리면 또 안 좋은 소리 듣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봐서는 한 15% 언저리 내에서는 언제든지 또 개인할 수 있으니까 일부 손절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9월에 이제 할 텐데 인하 후에 주가 흐름은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인하 후에 주가 오르면 개별 주가가 그때 나타났어요. 과거 사례를 보면 금리를 인하하면 IT라든지 바이오 쪽은 저코스트로 자금을 쓸 수 있으니까 테크 종목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엔비디아 포함해가지고 본인이 공부를 하시고 감내할 만한 리스크 수준이면 계속 사모으셔야죠. 테크 종목이라든지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테크나 바이오는 금리 인하 수혜주로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엔비디아 주가 140달러 찍고 지금 100달러까지 갔다가 한 108달러 정도가 어쨌든 근처인데 예, 그렇더라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꺾였다는 분도 있고 쉬었다가 다시 간다는 분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죠, 솔직히 말해서. 그거 알면 다 돈 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리스크를 테이킹할 수 있는, 탈압을 할 수 있는 만큼만 계속 사모으시고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향후에는 그래도 엔비디아가 반도체 업체 중에서는 최고잖아요. 그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또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하시고 끝까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AI 열풍은 어떻게 보세요? AI 열풍요? 지금 앞으로 계속 된다고 보세요? AI 투자는 당연히 계속 되겠지만 이 주가 측면에서는 여기도 차별화가 일어나겠죠. 차별화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기업이 다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의 독과점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다미넌트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저는 사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항상 세 가지를 항상 저는 그 AI, 로보틱스, 바이오 그거는 그 제가 했던 말이 아니고 빌 게이츠의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그게 책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째 보시면 AI, 로보틱스, 로봇 종목 그리고 바이오 가는데 로봇 종목 중에 한국이 2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현대차가 인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세장에서도 현대차 주가는 상대적으로 적게 빠지죠.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현대차가 인수해가지고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거 한번 보세요. 한국 종목 중에. 여기가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전 세계 양대 로봇 기업이었는데 한국 기업이 1대, 2대를 다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들 주가를 보면 LIG 넥스원이나 현대차 주가는 약간의 조정은 받지만 우상향합니다. 그러니까 방산, 지금 LIG 넥스원이 주로 방위산업 그 수출하는 업체잖아요. 그런 종목들도 국내 종목들은 또 가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기술력이 받쳐주고 글로벌에 독과점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과 생산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혹시나 그래도 그 미국 테크주들 M7은 있잖아요. 예, 그중에서 M7 특히 뭐 유망하게 보는 건 없으신가요? 저는 뭐 엔비디아 봅니다. 엔비디아. 엔비디아 여전히. 엔비디아. 애플도 종전에 법정 가려면 갖다 나온 거 아시죠? 애플도 스티브 잡스가 쫓겨나고 CEO에서 쫓겨나고 애플도 회사가 제품도 안 팔리고 기술력 개발이 안 돼가 법정 관리 갖다 나왔습니다. 엔비디아는 아직 법정 관리도 안 갔어요. 그리고 전체 시장 수요는 계속 늘어납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단기간에 워낙 올려놓으니까 지금 스태그는 하죠. 약간 떨어지고. 엔비디아 같은 거는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테크 종목. 그럼 아까 전에 이제 AI, 로보틱스, 바이오를 유망하다고 보신 거 앞으로 장기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4분기랑 내년 상반기 조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섹터가 좀 좋게 보이시나요? 그것도 같나요? 아니요. 단기적으로 국내 주식을 보면 조선주가 지금 간다고 보더라고요. 조선주. 제 고객 중에 주식 해가지고 1년에 한 300% 항상 드시는 분이 계세요. 자금도 한 50억 이상 투자하십니다. 투자하시는데 이분은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그 방면의 전문가를 항상 불러가지고 디스커션을 해요. 지금 의외로 저희가 지금 조선주가 간다는 게 수주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렇죠. 수주를 많이 하고 또 그게 반영되는데 그 주가로 반영되는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걸려요. 조선주 한번 날아갈 때 보면 그래프 한번 보시면 그래 최근에는 조선주 쪽에 좋게 보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저 주식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저는 해외 채권이라든지 기타 뭐 부동산 관련 실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분들 그 논리에 따라 가지고 그분이 100을 드시더라도 그냥 비슷하게 가면 한 50, 60은 늦게 들어가서 빨리 나올 수 있잖아요. 조선주 실적이 좋아져가지고 중국
조선주보다는 우리나라가 기술이 좋기 때문에 발주가 많이 돼가 조선주를 굉장히 좋게 보시더라고요. 그래 매집하고 계시더라고요. 조선주 근데 사실 좀 꽤 오르긴 했잖아요. 올라도 아직 실적이 반영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보시고. 아직 좀 남아있다, 오를 수 예. 있는 공간이. 저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가 앞으로도 더 좋게 보시잖아요. 예. 그럼 엔비디아와 결국 관련된 게 SK 하이닉스고, 뭐 예. 하이닉스와 또 옆에 있는 이제 삼성전자도 있는데, 예. 대표적인 국민주의 두 가지 종목은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요즘 주가 흐름 안 좋죠? 원래 뭐 주가 안 좋을 때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비교해 보시면 실질적으로 조금 덜 빠진 게 SK 하이닉스잖아요. 그러니까 HBM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다 됐잖아요. 제가 봐서는 삼성전자 우리 국민주인데 지금 6만 원대니까 조금 저점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하이닉스를 더 좋게 보신다고요? 예.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비례돼 가지고 가시니까 그 주가가 계속 가고 있으니까 네. 근데 왜 삼성전자를 지금 사도 괜찮다고? 저가 매수니까. 그럼 하이닉스는요? 하이닉스는 좀 롱텀으로 봐야죠. 계속 갈 때까지. 예. 자, 지금 이제 상무님은 증권사에 계시잖아요. 예. 요즘에 증권사가 이제 속해 있는 금융업에서도 은행주들에 대해서 네. 뭐 주가도 되게 좋았고 사람들도 좋게 보는 전망들 많은데 은행주가 특히 또 9월에 밸류업 지수 출시랑 10월 은행대 밸류업 본 공시 등에 따른 모멘텀도 지속된다고 하는데 은행주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은행주는 저도 은행원 출신인데 은행주는 저는 안 좋게 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그냥 관치금융이 너무 강해요. 네. 모든 은행들의 일대 주주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정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민영화 시켜가지고 지금 뭐 한다고 그러지만 지금 은행들이 금리 내리면 순이자 마진, 그 NIM이 낮아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 금액 대비해가지고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지니까 그 주가 반영되는 비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은행주는 저는 안 좋게 봅니다. 자, 그럼 올해 9월에서 12월 예금, 채권, 주식금, 달러, 비트코인 예. 다양한 자산 포트폴리오 중에서 좀 어떤 자산 모아가야 될까요? 금리 인하기 위해서는 장기채 또는 단기채를 가지고 포트폴리오 가지고 계시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미국이 5.25잖아요. 기준금리가. 네. 5.25인데 올해 내로 0.75 또는 1% 정도 내린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미국 30년 국채가 100센트짜리가 발행가 100센트짜리가 지금 55센트 내외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 두레이션이 한 10.6 정도 되는데 금리를 0.75 또는 1% 정도 내리면 그게 가격에 반영되는 비율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남에서 거액 자산가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주식 시장이 향후 더 상승할 것인가 안 그러면 경기 침체로 해가지고 조정을 많이 받을 것인가 그 상황에서 달러 자산을 지금 일부 현금으로 보유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은 1개월, 3개월짜리 미국 국채를 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1개월, 3개월짜리 미국 국채가 100센트짜리가 한 99센트 내외에서 움직여요. 그런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금융투자세가 도입이 안 되어가지고 채권의 매매 차익은 국내 채권 전부 다 비과세예요. 네. 그러니까 현재 정기예금 금리가 얼마죠?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가 은행에. 지금이요? 예. 지금 3 나오나요? 예, 3 내외뿐이 안 나와요. 네. 향후 금리 인하를 반영해가지고. 그런데 미 달러 베이스로 지금 5에서 6% 나옵니다. 왜냐하면 비과세를 반영하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달러 가지고 계신 분은 네. 미국 국채 1개월에서 3개월물 단기로 파킹하시는 그 사이트로 그리고 수익을 거두고자 하시는 분은 30년짜리 그거를 지금 현재 많이 담고 계십니다. 이래서 3개월 단기랑 30년짜리. 예, ETF로 만약에 최근에 장기물, 미장기물 ETF로 금액이 많이 들어갔어요. ETF로 만약에 그걸 투자하시면 전체 100% 종합과세 다 걸립니다. 우리나라 종합과세율이 지금 김 작가님 세금 얼마 내고 계시죠? 많이 내고 있습니다. 예, 49.5% 내고 계시죠?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프라이버시니까요. 예, 49.5% 세금을 내시는데 만약에 저거를 사시면 매매 차익은 다 비과세가 됩니다. 채권 하나만 사시면 ETF를 사시면 종합과세 다 걸려요. 그게 아직까지는 합법적인 절세 묘안입니다. 그러니까 고객 같은 경우 그냥 100억 정도 달러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그냥 장기 투자는 싫으시다. 1개월, 3개월짜리를 하시면 전체 한 6% 중에 한 4%는 비과세가 됩니다. 2%만 과세가 됩니다. 왜? 채권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환차익까지 생기시면 더 좋겠지만 환차익도 아직 비과세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절세 측면에서는 미달러 단기물 또는 수익률 측면에서는 장기물
그게 굉장히 유리하십니다. 채권 관련 또 준비해 오신 자료가 있는데 하나씩 좀 설명해 주시면. 지금 연준 통화 정책을 보시면 2000년 이후, 99년도 이후에 보시면 금리를 인상하고 동결하고 난 다음에 인하되는 시기, 그러니까 동결 이후에 인하되는 시기가 몇 개월이니까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94년, 96년도에서는 인상을 하고 난 다음에 5개월 동안 동결을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인하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98년 때 보시면 금리가 동결된 게 18개월 되었다가 다시 인상으로 되고, 그러니까 인상, 동결, 인하,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중요한 게 동결하고 난 다음에 인하될 때 얼마 정도 개월이 됐느냐. 현재 보시면 한 12개월, 13개월 동안 동결을 시켰습니다. 미국 연준에서. 그러니까 9월 달에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게 과거 사례를 보면 9월달, 10월달이 통계적으로도 맞다고 보는 거죠. 인하가 되면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 달러 장기물은 캐피털 게인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니까 매매 차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15% 내외는 된다고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저희가 현재 고객님들이 많이 찾으시는 미 국채입니다. 미 국채가 S&P 포함해가지고 피치, 무디스사 중에 가장 신용 등급이 높은 채권입니다. 대한민국 국채가 AA 정도 되는데 미 국채는 세계 3대 신용평가 가중평균했을 때 AA 플러스가 됩니다. 지금 미 국채 만기가 11월 달에 남은 게 한 2개월 정도 남았죠. 9월 달이니까. 지금 가격을 99.25센트에 살 수 있습니다. 99.25센트면 0.75센트는 비과세가 돼요. 미 국채가 부도난 케이스는 거의 없었으니까. 그러면 은행 환산, 정기예금 수익률로는 7.84%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은행 정기예금, 원화 정기예금보다 등급은 한 4, 5단계 뛰어난데 한 7% 받을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기는 비과세를 반영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주식이 추가로 상승할 거냐 또는 침체로 갈 거냐 그게 확정적이지 않고 또는 아무도 모르니까 한 70% 엑싯 하셔가지고 뭐 100만 불, 200만 불 1개월 단위로 지금 거액 자산가들은 만기 연장하고 돌리는 분 계시고 이거를 절반 정도 사시고 제일 밑에 보시면 만기 2050년 5월 15일 만기 미국채는 최장 30년짜리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50년짜리 국채가 있는데 요거는 두레이션 개념으로 10.4년이 걸리는데 현재 가격이 53센트에서 55센트 사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금리를 75pp 올해 내로 인하한다면 기본적으로 요거는 한 15% 이상 캡틀 게인, 달러로 캡틀 게인 생긴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보면 요거를 바벨 전략으로 많이 사고 계십니다. 단기물은 1개월에서 3개월짜리 또는 캡틀 게인 노리는 거는 장기물. 요게 어째 보시면 지금 금리 인하 시점에서 가장 빨리 피부적으로 수익률을 거두는 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기금 선물 보시면 기금금리 선물을 보시면 내년 1월까지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빅컷을 하느니 안 그러면 또 뭐 숏컷으로 계속 몇 번을 내리느니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직 지금 장기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반영이 덜 됐으니까 그거 위주로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놓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수익을 거두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안정적으로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7이 다시 올라간다 싶으면 본인이 좋아하는 종목 다시 주식 사셔도 됩니다. 파킹 자금은 여기다 넣어 놓으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요것도 보시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이전에 고금리하고 저점 레벨이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몇 프로 정도 평균적으로 수익을 거뒀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보시면 금리를 인하하고 한 24% 정도 평균적으로 수익을 거뒀다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인 분들이 미 국채 살 때 좀 어떻게 사면 좋은 거죠? 예, 사실은 미 국채라든지 유로 표시 국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좀 낯설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 시장이 과거에는 하이넷월스 인디비주얼 거액 자산가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었어요. 이거를 원활하게 사고 파시려면 저희 같은 경우도 블룸버그라는 로이타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매매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툴이 있어요. 그게 1년에 한 4만 달러 내외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뉴욕의 블룸버그 시장이 발견한 거래 매매 툴이 블룸버그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ETF로 사실 수밖에 없는데 ETF는 종합과세 아직까지 다 걸리니까 비과세가 안 되니까 지금 저희 LS증권 포함해가지고 몇 개 증권사가 지금 북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중개 매매를 하는데 가격은 비슷해요.
LS증권이나 뭐 키움증권이 다 온라인 증권사가 조금 더 싸기는 한데 왜냐하면 점포가 없고 그냥 직구로 해가지고 고객한테 넘겨주니까 지금 $100부터 요거는 또 살 수가 있는데 현재 한 $60면 거래가 돼요. 한 75,000원 거래가 되니까 주로 온라인 증권사 통해 가지고 사시는 게 좀 더 가격이 싸지 않을까. 왜냐하면 본점에서 받아가지고 또 수수료 붙여가지고 일반인들한테 넘기시는 것보다. 그래 LS증권이 가장 싸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채권 투자를 지금 시기 좀 추천하시는 거잖아요. 예. 안 좋은 점은 뭐죠? 채권 리스크도 많죠. 일단은 그 채권에 대해서 디폴트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리스크. 팔고자 하는데 본인이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채권 투자 하시는 분들이 가장 안정적인 거, 처음부터 안정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좀 기초 체력을 쌓으시고 그 다음에 그 회사채라든지 애플이라는 회사채, 인비디아 회사채라든지 또는 CB, US 달러 표시 CB도 있어요. 테슬라 CB도 있었고 하니까 유동성 리스크, 디폴트 리스크 이런 게 있는데 가장 안전한 국채부터 먼저 하시라고 그렇게 권유드립니다. 최근에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 모두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테지 신규 투자하면서 비트코인 간접 투자 규모 늘렸는데 이런 현상을 좀 어떻게 보시고 지금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좀 어떻게 보나요?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너무 지금 규제를 많이 하고 글로벌 시장에 안 맞게 하고 있어요. 외국에서는 지금 미국이 일단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인정했잖아요. 대체 통화로서. 그러니까 제가 아는 젊은 분들 조금 공격적인 분들은 지금 유통 비트코인 사기보다는 채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채굴 쪽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이게 현금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되니까 9월 달에 비트코인이 제일 싸다고 통계적으로 나왔다며요. 9월 달에. 지금 4월 달에 반감기로 인해 가지고 쫙 올랐다가 지금 9월 달에 비트코인이 평균적으로 가장 쌌대요. 그리고 최근에는 비트코인을 투자가들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지금 안 좋게 보고 규제를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낸스 통해 가지고 국내 업비트라든지 빗썸이나 이런 사이트보다는 워낙 지금 뭐 머니 론더링 규제도 있고 뭐 많으니까 대부분의 비트코인 투자하는 분들은 바이낸스 통해 가지고 해외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다 하시더라고요. 좋게 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성인들 좀 좋게 보시는 거죠.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올해 9월에서 12월 투자 포인트에 눈여겨봐야 될 변수 좀 찝어주시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 시장이 좀 대응해야 될까요? 김 작가 TV가 워낙 좋은 분들,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와서 저도 여기 통해 가지고 지식을 많이 얻는데 여기 통해 가지고 많이 얻으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뭐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하세요. 예를 들자면 작년에 제가 좀 제 자랑 같지만 3월 달에 김 작가 TV 통해 가지고 저한테 젊은 분이 뭐 메일이 왔겠죠. 예, 와가지고 제가 밥 한 끼 사면서 실전 투자를 같이 했어요. 저는 금융에 있다고 금융을 항상 권유하는 사람은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래 하남에다가 집을 사드렸어요. 저 시세보다 한 2천만 원 싸게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르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레버리지를 론을 일으켜 가지고 금융 투자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쫄 때 그리고 여러 가지로 뭐 안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그때는 투자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넓히시고 그리고 한번 투자해가 실패했다고 쫄지 마시고 계속 공부하시고 하시다 보고 어떤 거든지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무료로 컨설팅 해드릴 테니까. 근데 상무님이 영상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은 많아도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그 이유랑 그다음에 플러스로 그러면 주식 투자는 상무님은 일반인 분들에게 그렇게 추천하진 않으시겠네요. 예. 왜냐하면 일반인들 저 포함해가 조급해요. 한번 시장이 크러쉬가 오거나 멘붕이 오면 그냥 공포에 다 팔아버려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끈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인비디아 지금 뭐 고점 대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도 지금 투자에 성공하시는 분들은 저점 매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쫄지 마시고 공부를 계속 하시고 끝장을 봐야지만 수익은 거둡니다. 상무님 주식시장에 몇 년 계셨죠? 제가 올해 31년 차죠. 31년 차에 상무님 보셨을 때 그러면 주식 투자로 큰 돈 버시는 분들은 어떤 좀 특징이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IPO 전에 프리 IPO로 들어가가지고 IPO 때 수익 실현하고 빠지시는 분. 프리 IPO라고 그래가지고 상장되기 전에 자금 시리즈 A, B, C 해가지고 프리 IPO 받아가지고 상장되고 엑시트 하시는 분.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회사를 본인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를 상장시켜가지고 큰 돈을 버시는 분 같지 유통주를 사고 팔고 해가지고는 재미없더라고요. 한 번은 성공할 수 근데 있지만. 아까 전에 고객분 중에 한 분이 뭐 매년 몇십 프로 수익이 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떤 그분은 계속 공부를 해요. 그리고 새로운 종목을 발굴하더라고요.
우리가 신문에서 나기 전에 막 6개월, 1년 전에 먼저 사고 신문에서 나고 할 때 이제 던지십니다. 뉴스에 팔으란 말이 있잖아요. 안 좋을 때 사고 또는 공부해서 사고. 네. 예.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공부가 되는 분이 아니라면 주식 투자는 주식 투자는 어렵다. 어렵다. 유통주는 어렵다. 그 대신 본인이 공부하고 확신이 서면 하라. 쫄지 말고. 쫄지 말고. 상무님과는 또 다음번 2025년에 이제 새해 주식시장 또 전망하는 시간 가지면서 한번 좋은 시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오랜만에 김 작가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너무 좋네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김 작가 TV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늘 부탁드립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김종국 상무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